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책에서 이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10천간의 12개월 통변, 간목과 을목은 1, 2, 3, 4부, 그리고 을목도 1, 2, 3, 4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묻은 이 10천간은 약 4부에 걸쳐서 해야 될 듯 싶다. 그러면 간목부터 계수까지 약 40편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병화일간의 12개월 통변을 하는데 병화일간이 만나는 10천간의 희귀작용,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각 계절에 따른 설명이 이어지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는 봄에는 목기가 세력을 잡은 왕성한 계절이므로 목생화를 하므로 화기 또한 왕성해지지만 목기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둔해진다. 즉 이 말은 아무리 병화일간이 태양이라 할지라도 이 병화일간이 자기의 이것은 반드시다고 그래요. 병화일간으로 태어나면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가 두 글자도 필요 없다. 이 사, 오 두 글자가 있으면 이미 탁기다 그래요. 그래서 두 글자 중에 딱 한 글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인묘진, 이것을 모광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인목은 편인월이고 묘월은 정인월이라고 그러지만 이 병화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인목이고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이 인목은 온기를 간직한 인중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온기를 간직한 온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병화를 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수도 좋고 병화도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호를 만났다면 이 진홀은 이 병화의 관대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토는 습토이다 그래요. 그런데 약간의 병화의 관대지이기 때문에 온기를 간직한 습토다. 그래서 축토는 한냉습토이고 이 진토는 온습토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궁합이 잘 맞고 병화가 신강하면 이 기운을 모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진토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가 있다면 진울이라 해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이나 5월 이 부분이 갖다 된다면 화기가 4, 5, 미월에는 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양기로 편중이 되었을 때 이때가 문제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이 되었건 겨울이 되었건 그 어떠한 때라도 특히 이 양천간들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는 지지에 해당 록군지나 왕지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없다고 해도 이 음천간만큼의 피해는 안 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신금일간이라면 이것은 병화보다 더 심하게
지지 신금이나 지지 유금이 이것은 필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었다. 그러면은 해수나 자수 이것이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이 음천간보다는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음천간보다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하다. 이 양천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개수일간이었다. 그러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해수나 자수가 이것은 반드시라고 해야 할 정도로 있어야 한다 그래요. 이 음천간은 특히 더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지에 사화나 오화가 있으면 자칫 목기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둔해진다. 즉, 이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은 만약에 이 정화일간이었다. 이 정화일간에 인월이라면 이것은 정인격이 된다 그래요. 이 정화일간에서는. 그런데 정인격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한 글자 있었다 해도 이 간목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 정화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인격에 나타난 특성. 이 음천간에 정인격이었다. 그러면은 그 특성은 첫 번째, 게으르다. 인수를 수용하지 못한다. 마마보이 성격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기상이 부족하다. 그러나 비록 정인격이라 할지라도 이 정화도 마찬가지로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에 있다면 정인의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한다. 그러면 게으른 성품이 없어지고 마마보이의 성격이 없어지고 모든 부분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다. 그래서 같은 격국이라 할지라도 틀리다 그래요. 이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사화도 없고 오화도 없고 그 다음에 을묘월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 정화에. 그러면 간목보다도 더 이 정화가 을목은 편인이 되는데 수용하지를 못한다 그래요. 간목보다 더 수용을 하지 못한다. 이때 수용하지 못한 이때 무토가 있으면 오나복로를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 얘기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급진적인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정화가 두 개 있어서 양화 위험을 이루었다면 그렇지가 않다. 급하게 처리해도 되고 느긋하게 해도 되고 능력이 있게 된다. 이러한 것처럼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힘의 능력과 게으르고 우둔해지는 것,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기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둔해지고 게을러지고 마마보이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또한 목기가 토기를 극함으로 임기응변 성분을 막는 것이므로 오히려 우둔해진다. 즉 모든 십천간의 식상은 자신의 인생 무대다. 그리고 성 능력이다 그래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건 가령 경금일간이거나 신금일간이었을 때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이 경금일간이라면 정화를 좋아하고 신금일간이라면 임수를 좋아하는 특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경금이 되었건 신금이 되었건 이 수기 식상 성분은 성 능력이다. 성 능력에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성 능력, 나의 나타남, 나의 인생 무대, 내가 베풀어주는 덕, 그것이 재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자가 식상이 왕성하면 또 남자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식상이 왕성하면 성 능력이 왕성하다. 그런데 왕, 즉, 절 현상에 의해서 식상이 태왕하면 왕성한 것이 오히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하는 자연의 이치를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오히려 안 좋아져 버린다. 성 능력이 없다. 자기 인생 무대가 형편없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특히 인수가 태양한 여명들은 딸을 낳는 경우가 많은데 이 딸이 자폐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금기가 있어서 목기를 제어를 해준다면 이때는 또한 다행이겠죠. 그래서 시주가 정인이라면 무자식이 되는 일도 있으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주가 정인이라면 특히 이 병화 일간에서 시주가 정인 그러니까 이 병화 일간에서 을묘가 특히 간여지동으로 있거나 아니면 묘시에 태어나거나 그럼 묘시에 태어나면 이 병화 일간은 병신합 수를 극하는 무자시부터 시작하니까 무자, 기축, 경인, 신묘시가 되고 내 사주 원국에 이 을목이나 또는 간목이나 이렇게 있으면 자칫 무토나 기토를 도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시주 신묘시는 자식궁이다 그래요. 그러면 자식이 앉아야 할 자리인 여자사주에서 토기를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토기로 가야 하는데 목기로 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앉을 자리를 극하고 묘목은 극하고 신금은 설계하고 이렇게 된 경우에 무자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항상 이 시주가 여자 사주에서는 시주가 인수가 되어서 식상을 파극하거나 남자 사주에서는 시주가 식상이 되어서 자기 앉을 자리 관성을 파극을 하거나 이 사주가 흉하게 된다 그래요. 또한 남자 사주에서는 일지가 자기 앉아야 할 재성을 일지가 간여지동 그러니까 병오로 왔거나 정사로 와서 자기 앉아야 할지를 극하는 상태.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 여자 사주에서는 일지가 상관, 특히 이것은 시주 뭐 등등등 다 떠나서 일지를 본다 그래요. 일지가 상관이 되면 자기 자신이 앉아야, 자기 남편이 앉아야 할 자리, 즉 일지, 여자 사주의 일지는 남편궁이죠. 그 자기 자리 스스로 앉아야 할 자리를 식상이 되어서 관사를 극하는 작용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스스로 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인토나 또는 축토가 있어서 진토생 금기 또는 진토가 유진합이 되었거나 진토가 신금과 합이 되었거나 또는 축토가 유금과 유축합을 했거나 또는 토생 금을 한다거나 이러한 상태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도. 그러니까 병진 일주가 되었거나 정축 일주가 되었거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관을 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병술로 왔거나 그러면 완전히 극하는 성분이죠. 관은. 또는 정미로 왔거나 그러면 자기 앉은 자리가 관사를 극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리를 극하기 때문에 남편 신상 이변수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두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구조 배합에 따라서 틀리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인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특히 여자 사주가 인수가 태왕하다면 자폐증을 앓는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무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딸을 낳는 경우가 많다. 이때 수기도 왕성하다면 목기는 승목으로 변하여 더 왕성해짐으로 토기는 상하게 되고 금결됨으로 가난하게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목기가 왕성한 사주에 수기까지 왕성하다면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이 목기는 부목이 되고 승목이 되기 때문에 목생화로 병화를 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둔해지지만 사화나 오화가 있다면 이러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병화 일간에 목기가 왕성한데 수기까지 왕성하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 목기가 왕성하다면 차라리 종강격이 되어서 수기가 허약하다면 운에서는 수, 목, 화, 운이 길하니까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수기만 왕성하고 목기가 허약하다면 이때는 문제가 된다. 정도 못하고 이것저것 못한다. 특히 병화가 혼자만 있었을 때. 그러나 여기에서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다면 수기가 되었건 목기가 되었건 아무리 왕성해도 문제가 없고 자식신상 이변수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기가 왕성하다면 금기는 허약해지고 수기한테 쭉 빨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수기가 왕성하다면 수생목보다는 이 목기가 부목이 되고 승목이 되어서 목기를 생하지 못하고 이 병화나 정화가 혼자 있을 때 우둔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 화기가 왕성하다면 이때는 금수 기운이 유력해야 목분 화열되지 않으며 병화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수의 응용 능력과 임기응변 성분이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여름에 태어나서 화생, 토를 하게 되고 이 온화한 이미 병화가 자기의 능력을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의 응용 능력 모두 다 인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임기응변 성분이 왜냐하면 화생토로 토기를 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화기가 너무 강하다면 이때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인수가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응용 능력, 계획성 이 부분이 없어지고 즉흥적이 되어버린다. 또 화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토기는 조토가 돼버리기 때문에 임기응변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화기가 4월이나 5월 한 글자만 있고 그 다음에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이라면 이때는 그러니까 일간, 일지 이것은 일지 꼭 일지만이 아닌 월지가 되겠죠. 일간의 월지 이렇게 한 글자만 간지가 조합이 되었다면 응용 능력과 임기응변 성분 그래서 인수를 어떠한 인수가 되었든 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능력 발휘 그래서 임기응변 성분이 좋아진다. 금기는 화기에 재련되어 재물운이 좋게 하고 수기를 생조하므로 양호한 직업이 되며 만사가 평안하게 된다. 일간 한 글자와 월지 한 글자만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너무 화기가 과다하다면 이것은 재물을 재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물이 녹아버린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는 증발되어 버리고 토기는 조토되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양호한 지급이 되지 않으면 만사가 불평불만 속에 되는 일이 없다. 화기가 과다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항상 음양이다 하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과 적절함과 양호함과 쇠약함과 이 부분을 모든 오행에서 나누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목화가 같이 왕성하다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수기는 증발하고 과다 설기됨으로 목기 왕성한 것은 매우 흉하다. 화기가 허약할 때는 조토가 좋으며, 즉, 요 병화가 허약할 때는 미토나 술토가 있는 것이 좋으며, 또는 화기가 왕성하다면 이때는 진토나 축토로 화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화기가 왕성하다면 이 축토는 별 소용이 없다 그래요. 오히려 폭발 성분으로 나타난다. 즉,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령 이 병화가 5월이었었다. 그런데 또 다른 병화도 있고 또 5가 또 한 글자 예를 들어서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진토는, 즉 가령 얘기해서 온습토라고 그랬죠. 따스한 기운이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따스함과 따스함은 궁합이 맞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화기를 설기 수렴을 한다. 그러나 축토는 한냉토이다. 엄청나게 뜨거워서 폭발 성분이 되는데, 축토는 한냉수 얼음이기 때문에, 즉 빙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기도 제대로 잘 못하고 불이 만나서 폭발 성분으로 나타난다. 폭발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뜨거움을 한냉함이 서로 간에 안 맞다. 궁합이 안 맞다 그래요. 그래서 추우고 원진 기음은 탕화살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선생님 나는 묘하게도 입이 막 마른다. 입이 마르고 입이 타고 목이 탄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대로 이것을 식혀줄 생각으로 냉장고 속에 있는 차가운 물을, 또는 냉장고 속에 있는 차가운 물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더 차게 만들어 가지고 입이 건조하고 입이 타고 목이 타다. 그래서 이것을 식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죽으려고 이 불나방이 불 속에 달려드는 것과 같다 그래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요, 이것은. 오히려 이때 갈증과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것은 약간의 따스한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도록 해서 이 물을 마시면 모든 갈증이 싹 풀린다고 그래요. 또는 이러한 방법도 있죠.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목이 갈증나고 뜨겁기 때문에 차라리 뜨거운 커피라든가, 커피가 상당히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커피 성분은 원 자체의 성분이 냉 성분이다 그래요. 냉 성분을 따뜻하게 한 것이 커피다. 그래서 이 커피가 검정색이죠. 이 검정색은 수기운에 해당이 되고, 이 수기운을 냉성분, 한냉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기를 따스하게 했을 뿐이지 원 자체가 냉성분이다 그래요. 이 커피가. 그 길거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자칫 잘못하면 감기로 연결된다 그래요. 집 안에서 마시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내 사람들은 이것을 이열치열이라고 했다.
뜨거움은 뜨거움으로 다스려라.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목이 타고 갈증이 심하다면 차라리 차가운 얼음물 마시지 말고 뜨거움으로 이것을 갈증을 해소하게 해라. 그 어떠한 여인이, 그 어떠한 그 장수가 마을에 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보고 급히, 그게 태조 왕건이었었던가 아마 물을 찾았죠. 그러니까는 버드나무 잎을 따다가 깨끗이 씻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물 위에 버드나무 잎을 넣어서 이 장군한테 주었다. 그래서 장군이 그 물을 마시니까 버드나무 잎이 같이 딸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잎을 푹푹 불면서 천천히 마셨다. 왜냐하면 물도 체한다. 잘못 마시면 정말 물도 체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드나무로 부부 불면서 마시도록 해서 물의 체함, 갈증을 천천히 마시면서 해소하도록 한 여인의 지혜가 너무 가상하다. 그래서 그 여인과 그 결혼했다는, 그 몇 번째 첩이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태조 왕건인가 아마 거기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 갈증이 심하다고 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 이 물에 체하면 약이 없다고 그래요. 그 필자도 한번 이 물에 체어봤는데 목이 얼마나 아픈지 막 칼로 그냥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증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 바로 이 부분이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온습토이기 때문에 화기설기를 그렇게도 잘하고, 이건 축토는 한마디로 빙산의 상징, 얼음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기도 못하고 서로 간에 피해가 된다 그래요. 그래도 술토나 미토보다 낫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축토를 쓸 수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진토나 축토를 써야 이 경금이나 신금이 여기에서 살아나고 이 화계의 뜨거움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한 진토와 축토에는 계수가 암장되어 있어서 수기가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대입을 할 때도 뜨거우면, 몸이 뜨거우면 그 뜨거움을 차가움으로, 그래서 냉방병이다. 여름에 그 에어컨을 너무 차갑게 틀면 굉장히 흉하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겨울의 감기로 나타난다 그래요. 적절하게 그러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필자가 봤을 때는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약 한 25도 정도면 좋겠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면 좋겠고, 필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화기가 허약할 때는 조토가 좋으며 왕성하다면 진토로 화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가을의 병화는 휴수함으로 이미 지지신금에는 병지요, 유금에는 사지요, 술토에는 묘지가 되기 때문에 병사절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수설생화하는 목기의 방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때 임수가 금설생모가는 통간신이 된다면 매우 길하다. 그러나 근접계수를 만나고 흑운차이를 당한다면 재관에 해당하는 흉성의 육친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구설수가 발생하고 재물성취도 빈약하다. 그러므로 수설생활하는 간목이 있거나 무토로 제수하거나 합고시켜야 한다. 만약 화설생금에
몰광시키는 습토가 많다면 만사불성과 같아서 매사 장애가 발생한다. 겨울에 해자 축월의 정화는 가장 약하다 그래요. 지금 해자 축월에는 술토에 묘지가 들어가고 이 해수에는 절지, 자수에는 태지, 축토에는 양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이 없고 육체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우 허약한 병화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겨울에 해자 축월에 태어난 병화일가는 유력한 간목이, 즉 간목이 유력하다 하는 그 얘기는 이것은 병화가 허약하기 때문에 유력한 간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간목이 편인인데 이 병화는 간목이 더 좋다. 을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을 더 좋아하는데 이 간목에서 인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있어야 유력한 간목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을목이 있고 인목이 있어도 유력한 정인이 된다. 그런데 이 을목이 을해로 왔다. 그러면은 이 을목은 써먹지 못한다. 이때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도 해묘합, 해인합을 해월에 했다면 인수가 탁해지고 관성도 탁해지고 다 못 써먹는다 그래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겨울에 태어난 병화한테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수가 있고 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하면은 좋고, 그러나 개수가 있는 것은 매우 흉하다. 그래서 임수, 간목, 병화로 이어지는 살인상생을 하는 것은 기라는데 이때 조건이 이 간목이 있을 때는 인목이나 묘목이 반드시 한 글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조건이고, 그리고 이 겨울에 해자 축월에 태어났어도 이 병화한테는 사화나 오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아니면 미토라도 한 글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때 간목이 수다 목부라면 수기가 왕성해서 이 간목에 인목이나 묘목이 없고 수다 목부라면 속빈 강정이 되므로 간목이 유력하고 무토가 있으면 매우 좋다. 임수와 근접한 기토가 있다면 임기응변 성분이 갯벌땅으로 변한 것이므로 매우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1년 12달 어떠한 사주든지 기토와 임수는 격하고 있어라. 근접하고 있는 기토와 임수라면 그 두 글자가 탁해져서 인생의 전체 장애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기토와 임수가 근접해서 있다면 제일 먼저 파악할 것이 임수와 기토가 사주 명식 원국에서 근접하고 있다면, 그러면 연간 임수 월간 기토가 되거나 월간 기토 연간 임수가 되거나 일간 임수 월간이나 시간의 기토가 되거나 일간 기토의 월간 임수 시간 임수가 되거나 이것이 근접한 기임탁수가 되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임수가 인체의 혈액이다. 기임탁수가 되었으면 혈액이 탁해진 것이다 그래요. 이 혈액이 기토를 만나서 기토는 비장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인체의 비장. 이 비장 성분은 적혈구, 백혈구를 관할해서 인체의 면역력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토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이임수는 혈액이다. 그런데 둘이 만나면 면역력 성분이 약해져 버리고 혈액이 탁해져 버린다. 이것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당뇨병, 혈액이 탁해서 산성체질, 이것이 만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요. 인체에.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혈액이 탁해지고 시력이 약해진다 그래요. 그리고 이임수는 자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장, 방광, 자궁에 해당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임탁수가 된 사람은 자칫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임수의 빛 반사로 인해서 시력이 나타나는데, 이 시력이 눈이 이렇게 해서 보면, 사람들 보면 맑은 기색이 없고 눈빛이 그 회색빛이나 누르스름 한다거나 눈빛이 맑지 않는 청기가 있는 이러한 눈빛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사주에는 기임탁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요. 시력 자체가 매우 약해져 버린다. 만병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병은 수없이 많다. 신장, 방광. 그래서 이임수는 신장, 방광이 되고 자궁이다. 그러면은 이미 자궁이 탁하다. 자궁이 탁하면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 미남 미녀가 되지 않는다. 딱 정해진다 그래요. 자궁이 이뻐야 자식도 미남 미녀가 되는데 자궁이 안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임탁수다. 꼭 이렇게 알고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 일간이나 어떠한 십천간의 일간이든지 기임탁수는 되지 말아라.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사주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임탁수가 되면 만사불성으로 간목도 못 써먹고 임수도 못 써먹고 기토도 못 써먹고 합거보다도 더 흉하다 그래요. 기임탁수는. 그래서 이처럼 임수와 근접한 기토가 있으면 임수가 탁해지고 빛 반사를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탁해져 버린다. 그래서 임기응변 성분, 직업 성분, 여자는 직업이 되고 남자는 자식이 되는데 자식 성분이 이미 잘못되었다 그래요. 딱 이때 조건이. 이렇게 되었을 때 간목이 있어서 각기합으로 제거를 해준다면 사주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명식에 수기가 과다 하다면 이 겨울철에 태어나서 수기가 과다하고 간목이나 을목이 무력하고 조토, 그러니까 무토나 술토, 미토가 무력하다면, 그리고 금기는 귀신으로 수기를 방조한다면 일평생 되는 일이 없는 단명팔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지 따로 운을 봐야 한다 하는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거기에서 그 사주 명식의 주인,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람도 진월에 두 개의 진토가 있고 신금이 있고 자수가 있으며 두 개의 임수가 있고 간목이 있었으며 병화일간이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이처럼 이 간목이 진월 간목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임목이나 묘목 한 글자만 있었다면 이 사람이 그토록 힘든 세월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임갑정으로 이어지는 살인상생격이었지만 이 간목이 인묘가 없기 때문에 이 수기를 설계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 간목이 병화를 생할 여력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겨울에 태어난 병화가 수기가 과다하다면 대흉하다. 이 병화의 생극재화는 십천간 중에서 다른 천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통 근처가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고 유력한 두 개의 병화가 있다면 이임계수로 제어할 수 있으나 두 개 이상이 된다면 제어할 수 없으니 습토의 설계가 이상적이고, 그리고 이 병화는
십천간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천간이 계수요. 또는 신금이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라 그래요. 그리고 술토나 미토의 통근처를 지닌 무토와 협력하는 것이 더욱 좋다. 기토와 계수의 관계는 칠살이라 하지만 기토는 계수를 제어하기 힘들다. 특히 두 개의 계수라면 제수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 기토가 계수를 제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1대1이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계수가 두 개고 기토가 하나라면 이 계수를 제압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는 습토이므로 제방제수하는 습토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를 제압할 수 있는 천간은 신금과 계수뿐이다. 신금은 병신합으로 탐재괴인을 만들어 제압하고, 이 계수는 우르수를 먹으면 구름으로 태양을 가릴 수가 있어서 흑운 차일이 되므로, 그래서 이 신금과 계수만이 병화를 제압할 수 있고, 이 임수는 어지간해서는 병화를 제압하지 못한다 그래요. 더 병화가 극렬해지고 임수도 극렬해지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이 제압하는 성분이 아니고 서로 왕성해지게 동하는 성분으로,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놓고 달리지는 않고 악셀에다를 끝까지 밟아서 왕 하는 상태 있죠. 이것이 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계수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구름이 되어서 싹 가려버린다. 아무리 하늘에 태양이 밝고 있어도 집 안에 들어오면, 지붕이 태양을 딱 가려서 집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없죠. 아무리 비가 내려도 우산을 쓰고 있으면 우산 밑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이러한 것처럼 가려버린다. 이것이 계수이다. 그래요. 쇠약한 병화는 목생화를 하는 습목은 도움되지 않으며 쇠약 병화를 더 허약하게 한다. 그러므로 습목보다는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있다면 습목을 수용하게 된다. 병화가 강하다면 임수로는 제어할 수 없고 계수는 두려워하지만 화기가 왕성한 경우에는 겨울의 계수도 두렵지가 않다. 또는 화기가 진짜 왕성하다면 계수는 증발돼 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화기가 왕성할 정도에는 이 계수가 병화를 제어할 수 있지만, 화기가 패왕한 상태라면 이 계수는 증발되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진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극왕, 패왕, 신왕, 이 부분을 가려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는 경금에 해를 주지만 신금에게는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금의 이용의 대상으로 신금의 치맛바람을 부추기는 작용을 한다. 병화가 쇠약하다면 기토를 두려워한다. 병화가 쇠약하다면 기토가 있어도 격하고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병화와 기토 관계는 너무나 서로가 좋아하는 관계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가 능력이 있는, 유력하다면 기토가 근접해서 붙어 있어도 좋지만, 병화가 쇠약하다면 기토는 연간 기토만이지라다.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래요. 이 왜 그러냐면 이 병화와 십천간 중에 기토 성분은 목기를 키우는 것이 임무다 그래요. 이 임무 사명 자체가. 그래서 이 병화가 재물과는 인연이 없고, 이 기토 역시 재물과 인연이 없고 명예를, 그리고 이 병화는 학문을, 행정직 이쪽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재단하는 성분이다. 이 기토는 목기를 키워줘서 세상 만물을 키우는 임무이고, 병화는 목기를 키워서, 목기는 학문성이죠.
그래서 이 학문, 괴해 모든 것을 그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질서가 있고 공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문서로 만들어져서 도장이 찍어지지 않으면 즉 국회 인준을 쾅쾅쾅 하고 이 부분이 그 글로서 남기게 되죠. 이렇게 돼야만이 모든 것이 살아난다. 바로 병화 성분이 그것을 하는 학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토는 그 학문성을 이루도록 하는 병화를 돕는 과정이다. 그래서 둘은 떨어질 수가 없다. 이 병화와 기토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기토를 만나 총명하다고 하지만 쇠약한 병화가 기토를 만나면 자기 잘난 척 꼴값 떨다가 단명살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간목으로 기토를 합고시키거나 을목으로 기토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병화 일간의 성분을 분석하는 그 과정 12개월 통변을 하는데 이것을 알아야 또한 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1부라 칭하고 내일은 2부 병화가 태왕하다면 여기서부터 2부를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